안녕하세요. 쓰는 영어의 셀리입니다. 자, 여러분, 투부정사 지금 시리즈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하나, 이 문법이라는 틀에 너무 묶여가지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어를 구사하고 받아들이는 게 좀 힘들어질 수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됐는데요. 그래도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용어와 이런 설명을 가지고 좀 납득이 되면 오히려 영어가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길지만 이렇게 다양한 동명사, 투부정사의 역할들 하면서 그 시리즈로 만들어 본 거거든요. 이번 동영상도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늘 위에서 쭉 이렇게 넓은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둘의 어떤 상호관계가 있고 동명사만의 장점은 또 뭔지 깔끔하게 또 정리하면서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동안은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우리가 따로따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와 이 동영상에서는요, 이 둘의 관계를 먼저 한번 짚어보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투부정사의 특징 4가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투부정사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요, 여러분,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았죠. 하나로 3개의 품사를 지니고 있는 아주 활용도가 높은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명사의 역할도 하고 형용사의 역할도 하고 심지어는 부사의 역할까지 하는 특징이 있었죠. 자, 모양적으로 보면은요, 전치사 to의 모양을 빌려다가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이렇게 심어 두기 때문에 얘는 최소 2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2 단어를 가지고 이런 단어 하나의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 전치사 to의 모양에서 이렇게 빌려왔기 때문에 다른 전치사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의미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치사 in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니까 뒤에다가 투부정사도 명사니까 투부정사를 쓸 거야 라고 하면 into라는 전치사로 변형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해는 없어야 되는 거니까 다른 전치사와 함께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전치사 to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네 번째, 자, 전치사 to의 모양에서 빌려온 형태이기 때문에 전치사 모양을 빌려왔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모양을 보면 의미,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싶어하는 이 의미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투부정사는요, 미래, 어디론가 목적지로 막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갖습니다라는 아주 큰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얘가 투부정사예요. 그럼 동명사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을 또 쓸데없이 만들어서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자, 동명사의 특징은요. 일단 첫 번째, 동사에 ing를 써서 동사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명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는요, 품사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의 품사 역할만 해요. 그게 바로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동작이 들어간 명사. 춤이 아니라 춤추기.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는요, 한 단어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얘는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전치사 뒤에 동작이 들어간 명사를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사용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이 생기는 거고요. 네 번째,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갖는 게 투부정사였었잖아요. 따라서 나머지는 대신 동명사가 커버를 해주는 거죠. 나머지가 뭐예요? 과거에서 현재의 의미는 대신 동명사가 표현을 해줌으로써 서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이런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투부정사 따로, 동명사 따로 보시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 관계를 가지면서 다른 전치사와 함께 못 써 투부정사가? 그럼 동명사 써야겠네. 이런 식으로요. 왔다 갔다 서로 도와주면서 쓰인다는 얘기인 거죠. 동명사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니까 동명사도 그렇게 쓰이겠죠. 같이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일단 약속을 지키는 것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약속을 지키는 것, 이렇게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는 투부정사, to keep, 약속을 하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이란 약속을 다 얘기할 때는 복수로 쓰셔야 되는 거죠. Keeping promise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자, 어디에서? In my 관계, relationship, 관계에서. 누구와의 관계? With friends, 친구라는 존재와의 관계에서 되게 약속 지키는 게 난 중요하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명사를 써도 되지만 한 단어인 동명사 keeping, promise 하고도 쓰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 배웠잖아요. 영어의 아주 중요한 습성 중에 하나, 영어는 머리가 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되도록 짧은 거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두 단어인 to keep, 투부정사보다는 한 단어인 keeping이 주어 자리에 실제로 더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형태를 많이 들어보시게 될 거고요. 무조건 주어가 이렇게 동사야 뒤로 보내가 아니라 머리가 큰 걸 싫어한다라는 건 상대적인 거죠. 뒤에 비해서.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주어가 keeping, promise 해도 주어가 뒤에 나오는 것보다는 더 짧기 때문에 그냥 keeping promises is important in my relationship with friends 하고 쓰시는 게 더 좋은 문장이 되겠어요. 자, 목적어의 동명사 자리가 나오는 경우를 볼 건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의미, 앞으로 할 것을 표현한다면 동명사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가진 녀석이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녀는 돈을 훔친 것을 지금 부인을 한다 해볼까요? 그녀는 부인하는 것, she deny 들어보셨죠? denies, 부인을 합니다. 자, 부인을 한다라는 거는 이미 한 행동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거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래에 미리 가서 막 부인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나 아니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 뒤에 동명사의 형태로만 쓰실 수 있어요. stealing money, she denies stealing money,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하나 더 해볼까요? 나 그 수업 들을까 지금 고려 중이야 라는 거. 자, 고려하는 거 들어보셨죠? considering 쓰시고요. 고려라는 게 뭐예요? 내 눈앞에 이 두 가지 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하지? 이게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보면서 고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뒤에 동명사밖에 안 돼요. taking the class 하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녀석은 동명사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보어의 대표적인 거 주격 보어 한번 볼까요? 저의 취미는요, 옷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My hobby, 제 취미는요 is, 자, 주어가 무언지 뒤에 알려주는 거예요. 주어의 정체, 주어가 무엇인지는 명사가
알려주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to make clothes, 옷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셔도 되고 동명사로 making clothes 하고 쓰셔도 괜찮은데요. 이런 경우 근데 항상 오해가 될 만한 건 피해줘야 되니까 이 동명사는요. 뭐랑 모양이 똑같아요. 현재 분사와 모양이 똑같아요. 둘 다 ing인데 의미는 하나는 진행의 의미 형용사고 하나는 동명사 명사인 거죠. 근데 이게 비동사랑 붙게 되면 만드는 중인가로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은 여기서 내 취미가 옷을 만드는 중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이 둘 다 is making clothes, is to make clothes 둘 다 쓰셔도 되지만 좀 걱정이 된다. 오해가 될 수도 있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동명사 안 쓰고 그냥 투부정사 쓰시면 되는 거죠. 오해가 될 만한 건 피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오해가 되면 없는 투부정사로 바꿔서 My hobby is to make clothes 하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미래의 의미가 들어간 것이 투부정사.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감싸 안는 거, 아우르는 게 동명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정확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동사 중에 투부정사하고만 쓰이는 녀석, 동명사하고만 쓰이는 녀석들도 있지만 둘 다 써도 의미가 똑같은 녀석이 있고 의미가 틀어지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like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의미가 차이가 없어요. I like to swim, I like swimming 의미 똑같거든요. 하지만 이런 녀석들 까먹었네, forget, 멈췄다, stop 뭐 이런 녀석들은요.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거를 한번 일단 맛보기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문장, 셀리한테 책 빌려줄 것을 까먹은 거예요. 빌려주기로 했는데 제가 까먹고 안 갖고 온 거죠. 자, 이런 경우 I forgot 쓰시고 해야 할 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쓰시는 거예요. to 빌려주는 거 lend, 내가 빌리는 거 borrow, 돈 주고 빌려주는 거 rent가 되죠. So lend my book to Sally 하고 쓰시면 되겠네요. So I forgot to lend my book to Sally.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빌려줬던 거를 제가 완전히 까먹고 한 권 더 산 거예요. 잊어버린 줄 알고. 근데 셀리가 다시 돌려준 거죠. 그래서 내가 셀리한테 책 빌려줬던 거 까먹었구나. 뭐라고 하시면 돼요? 이미 했던 것을 잊어버렸을 때는 lending 동명사를 갖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I forgot lending my book to Sally 하고 쓰시는 거죠. 자, 어떤 행동을 앞으로 하려고 멈춘 거는 to를 쓰셔야 되니까 I stopped, 멈췄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moke이 되고요.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어떤 아이가 쾅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이를 도와주려고 담배 피던 것을 멈추는 거, 해왔던 것을 멈추는 거는 ing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I stopped smoking 하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 동명사가 서로 의미적으로 상호 보완 관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전치사 to에서 모양을 빌려온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쓰일 수 없다라고 했어요. into, onto 의미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 동명사를 얼른 바꿔 쓰셔야 되죠. 자, 저는 당신을 다시 뵙기를 너무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간절히 바랄 때 쓰는 게 뭐가 있어요? look forward to가 있죠. 그래서 저는요, I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 am 진행으로 써볼까요? looking forward 쓰시고 이게 뭐예요? 막 보려고 앞쪽으로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의 to는 전치사 to. 빨리 이쪽으로 가서 보고 싶은 내 마음, 빨리 그렇게 하고 싶은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뒤에 to see 하실 수 없으니까 동명사로 바꿔서 seeing you again 하고 쓰시면 되겠고요. 이 표현은 실제 회화에서도 워낙 많이 쓰는 거니까 look forward to something. 요거는 꼭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하룻밤 같이 자면서 놀자. 너무 재밌겠다.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쓰실 수 있어요. 빨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녀는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자, 일단은요, 제가를 빼고 그녀가 내가 회의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정말 막 고집 부리면서 막 주장하는 거를 insist를 갖다가 쓰죠. So she insisted. 따라서 전치사도요, 달라붙어 있는 on을 써요. 막 그 사안에 달라붙어갖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쓰셔야 되니까 attending the meeting 하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쓰시게 되면 당연히 attend의 주체가 그녀기 때문에 또 안 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게요. 제가 그 회의에 꼭 참석해야 된다고 그녀가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제가를 뭐라고 하게요? 즉, 동명사의 주체를 뭐라고 쓰게요? 명사. pen, 얘도 명사죠. 얘의 주인을 뭐라고 해요? My pen. Your pen, 소유격을 갖다가 쓰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동명사의 주체도 소유격을 쓰셔야 돼요. So she insisted on my attending the meeting 하고 쓰시는 게 완전 정석인데요. 문제는 이 원어민들이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쓰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It's on me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my 대신에 me 하고 이렇게 자꾸 목적격을 써요. So she insists on me attending the meeting이 문법적으로는 틀리죠. 갑자기 명사가 두 개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은 아무리 틀린 것도 더 많은 원어민이 얘기하면 그게 또 수용이 되는 게 언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어체에서는 on me attending이 더 많이 들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류, 포멀한 서류로 이렇게 적으실 때는 my attending 하고 쓰시는 게 여전히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자, 방해해서 죄송했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에도 I'm sorry 쓰시고요. 뭐뭐 해서 죄송하다 라고 할 때 전치사 for를 이용해서 쓰셔야 되죠. 그래서 interrupting you 하고 쓰시는 거예요. 자, 전치사 to는 대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행동과 이 감정을 서로 바꾸는 거예요. 당신을 방해한 그 행동 자리에 죄송해요로 채워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투부정사 쓰시는 형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아직 방해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기 전에 저기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이럴 때는 I'm sorry to interrupt you가 되는 거고, 이미 다 물어볼 거 물어보고 방해할 거 다 방해했어요. 헤어질 때 방해해서 죄송했습니다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I was sorry. 죄송했으니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은 안 미안한 거거든요. 아까만 미안했던 거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미안하지만 I'm sorry. 하지만 방해했던 거에 대해서 죄송할 때는 for interrupting you가 되는 거죠.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밖에 올 수가 없다. 투부정사 쓸 수 없다.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화면 빨리 정지시키시고 먼저 쓰신 다음에 같이 맞춰봐요. 여러분, 이거 쓰면 진짜 내가 안 것 같지만 아니었어 라는 게 느껴지신다니까요. 자, 해볼까요? TV 보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일, favorite thing 아닙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어 자리에 쓰실 때는 투부정사보다 한 단어인 watching, 동명사를 쓰시는 게 더 좋은 표현이다. So watching TV is not my favorite thing to do 하고 쓰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자, 주어가
뒤에 비해서는 짧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좋겠네요. So watching TV is not my favorite thing to do. 저는 그를 고소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고소를 해야 하나? 고소하지 말아야 하나? 지금 이 사안을 보면서 고민하는 거는 미래를 쓸 수 없어요. 이미 사건은 발생된 거고요. 할까 말까 지금 현재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I'm considering. consider는 뒤에 ing밖에 안 돼. 동명사밖에 안 돼 하면서 suing 쓰시는데 이 고소를 안 하는 거니까 부정은 앞에다가 not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I'm considering not suing 힘이 되겠네요. 그를 고소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또 이런 거 되게 쓸데없는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많거든요. 막 매운 거 잘 먹는 거 막 자랑스러워하고 특히 외국 사람들 앞에서는 막 매운 거 먹는 거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자, 해볼까요? 제 친구는 빨리 먹는 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합니다. My friend 자랑스러워하는 거 뭔지 아시죠? proud of 이용해서 쓰시고요. 빨리 먹는 거 eating 투부정사 쓰실 수 없어요. fast 빨리빨리 먹는 거. So my friend is proud of eating fast.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밖에 쓸 수가 없구나 하시면서 이렇게 쓰셨으면 돼요. 여기서 동영상을 마무리할까 하다가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자, 그럼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 쓰이는 동사들 막 하면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거 막 외웠던 기억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시기보다 물론 어느 정도 외우는 노력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해를 하면서 외우면 훨씬 더 잘 들어오니까. 자, avoid 이미 어떤 한 행동에 대해서 저는 안 했습니다 라고 부인을 하고 회피를 하는 거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가서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동명사밖에 안 되고 중단하는 거 이렇게 discontinue, quit 이런 것들 전부 다 뒤에 ing밖에 안 돼요. 해왔던 거니까 때려치는 거지 하지도 않은 걸 때려칠 수 없죠. 인정하는 것도 했다 안 했다를 인정하는 거지 미래의 걸 미리 가서 인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즐기는 거 해봐서 좋아서 계속하는 게 즐기는 거지 해보지도 않은 거를 막 즐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enjoy는 ing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포기하고 끝내는 것도 해왔던 거를 끝내는 거지 하지도 않은 걸 미리 가서 끝낼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이렇게 delay 지연되고 취소하고 미루는 것도요. 과거에 했었어야 되는 걸 계속 현재까지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ing밖에 쓰실 수가 없고요. 꺼리는 것도 한번 해봐서 싫으니까 계속 안 하는 걸 꺼린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ing밖에 안 되고요. consider 계속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 발생해서 할까 말까 내 눈앞에 사안을 두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ing밖에 안 되고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제안을 한다는 거는 제가 해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해 되게 재밌더라고의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ing를 쓰셔야지 투부정사를 쓰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는 노력과 이해가 만나면 훨씬 더 공부가 수월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동안 투부정사 공부하고 동명사 막 공부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투부정사는 품사가 다양해서 세 가지로 활용성이 뛰어나지만 전치사 투에서 빌려왔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른 전치사 뒤에 쓸 수 없다라는 거와 미래의 지향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특징이 생겨버린 거죠. 따라서 동명사는 품사는 하나로 깔끔하게 동명사, 명사 역할만 하고 모양도 동사에 ing를 붙여서 한 단어로 만들면서 전치사 뒤에도 쓰실 수가 있고 과거와 현재 의미를 대신 표현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서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상호적인 보완 관계 때문에 오해가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피해서 정확한 표현을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동명사만의 역할,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아우른다는 거,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쓰지 투부정사를 쓸 수 없다라는 거, 뭐 이런 정도의 특징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요, 실제로 영어를 구사하실 때
좀 헷갈리는 거를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형태로 영어를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강의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 다음 동영상에서 봬요. 바이.